안녕하십니까? 기쁨이 있습니까? 되게 대답이 조금 시원찮아집니다. 사실 걱정, 근심, 우수 사려가 짙어지는 이런 때에 기쁨이 있으면 어떻겠고 또 슬픔이 있다면 뭐 이렇게 슬퍼하시겠습니까? 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희망이요, 소망이요, 그리고 능력의 근원이십니다. 우리는 오늘 어제 저녁에 배운 것 좀 먼저 복습 좀 하시고, 그리고 오늘 문제를 좀 함께 토의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퀴즈 용지 다 나눠주셨는가? 들어오실 때 봐주셨는가요? 예. 그럼 어제와 같이 이름 쓰시고 남녀를 구별하시고 내가 욕을 됐어. 자, 1번 첫날 배운 문제입니다. 인류에게 분정된 주 메뉴는 무엇이었는가요? 네 가지입니다. 창세기 1장 29절, 창세기 3장 18절에서 요약된 주 식품주 네 가지가 있습니다. 어저께도 또 복습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 29절 그리고 3장 18절에 이 메뉴를 아주 아담과 하와에게 제시하셨지만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은 그 은혜가 약속되어 있음을 엘렌 G 화이트 여사는 그 음식물이라고 하는 권면책에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2번 현미와 모든 곡류의 배아에 품고 있는 현대 공해 오염물질을 중화, 제도, 배설시키는 특수한 물질은 무엇인가요? 어저께도 시험 문제에 나왔던 겁니다.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복습 삼아서 문제를 제시했습니다. 3번 콩이 함유하고 있는 식물성 화학물질은 무엇인가요? 특별히 콩이 함유하고 있는 식물성 암 예방, 발암물질 억제, 제거하는 그런 화학물질이 있는데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 가지가 있는 것 가운데 한 가지만은 꼭 써야 돼요. 세 가지 다 쓰면 정답이지만은 한 가지만은 꼭 써야 됩니다. 세 가지 중에. 어디 생각나시죠? 어저께 제가 강의하면서 이건 시험 문제에 날 거라고 제가 그렇게 지적까지도 했던 문제입니다. 4번 콩과 같은 단백질 식품을 발효시키면 생성되는 발암물질은 무엇인가요? 바다나 치즈를 그러니까 우유를 발효시킨 것이 바다, 치즈라고 한다면은 콩과 같은 콩 그런 것들을 발효시켜서 만든 된장 이런 그 콩 단백질을 발효시켰을 때 생성되는 발암물질. 대개 이런 이 영양학에서 취급하는 그런 명칭의 끄트머리 톡신이 붙은 것은 독소라고 하는 뜻입니다. 톡신. 5번 채소에 야채에 염장 절인 데다가 생선류와 같은 것들을 함께 섞어서 발효시킬 때에 생성되는 발암물질은 무엇입니까? 제가 어떻게 이것을 좀 장황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 문제를 설명드릴 때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알레르기 반응이 아주 심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충분한 건데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만드시고 여기에 필요 적절한 메뉴를 짜주실 때는 이런 모든 것들을 염두에 두시고선 해놓으셨는데, 후기에 많은 사람들이 구미를 쫓아서 식욕을 쫓아서 생활하다 보니까 엉뚱한 것이 들어가고 첨가되고 가미되어서 중요한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6번째입니다. 100g당 쇠고기 단백질 함유량이 19.8g인데 비하여 콩에는 얼마의 단백질 함유량을 포함하고 있습니까? 소수점을 4, 4, 5 입해도 괜찮습니다. 100g당 쇠고기 단백질 함유량이 19.8g인데 비하여 콩에는 얼마의 단백질 함유량을 포함하고 있습니까? 거의 배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왕이 강의를 들었으니까 최소한도 소수점은 4, 4, 5 입한 정도로라도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마지막 7번 문제입니다. 콩을 발화시킨 콩나물은 단백질 함유량이 얼마였던가요? 10배 이상 차이가 난다고 그랬습니다. 콩을 발화시킨 콩나물은 단백질 함유량이 얼마인가요? 다 됐습니까? 뭐 문제를 더 좀 읽어줘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얘기하십시오. 됐습니까? 자, 그럼 옆에 사람하고 혹은 앞에 사람하고 뒷사람하고 좀 시험지를 좀 바꿔서 채점해 보십시다. 됐습니까? 자, 1번. 인류에게 분정된 주 메뉴는 뭐예요? 현곡류, 과실류, 견과류, 채소류, 이렇게 4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한계시록 20장 18절 19절에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 말씀 외에 보태면은 재앙을 받고 빼면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일에 제하여 버린다고 하는 말씀을 비교하면서 하나님께서 원래 분정된 식품을 그대로 먹어야지 뭐 거기다 뭘 보태고 찔끔찔끔 넣고 뭐 이렇게 첨가시키고 하다 보면은 문제를 일으켜요. 또 원래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것을 도려내고 깎아내고 후벼내고 삶고 볶고 지지고 하면은 또 영양이 소모되는 겁니다. 2번. 현미와 모든 곡류의 배아에 품고 있는 현대의 공해 오염 물질을 중화시키고 제독시키고 배설시키는 특수한 물질은 뭐라고 하셨어요? 휘진산. 아주 중요한 겁니다. 예, 휘진산. 뭐 비슷합니다. 그 다음에 3번. 콩이 함유하고 있는 식물성 암 예방 혹은 발암 물질 억제 제거하는 화학 물질은 뭐라고 그랬어요? 3가지. 3가지 가운데 파이토케미컬은 꼭 들어가야 됩니다. 뭐 파이토케미컬 하나만이라도 꼭 쓰시면, 또 파이토 알렉신이라고 하는 거 소개해드렸죠. 이소볼라민이라고 하는 것도 소개해드렸죠. 이렇게 3가지가 들었지만은 사실은 이 파이토케미컬이 가장 중요한 효소입니다. 이건 1995년에 발견된 생화학 물질이에요. 그래서 파이토라고 하는 말 붙였고 화학물질에서 케미컬이라고 하는 말이 붙어서 파이토케미컬이라고 하는 합성어가 생긴 겁니다. 이것은 오늘날 항암제로서도 아주 유명합니다. 그래서 어저께 제가 강의 중에 매일 콩 음식을 먹을 수 있다고 한다면은 암을 예방할 수 있고 치료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WHO에서는, 이건 어떻게 제가 강의하면서 빼놓았던 거기 때문에 조금 설명드립니다. WHO에서는 일일 단백질 절대 섭취량을 공개한 것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어디 목사님 체중이 얼마나 가십니까? 70kg. 계산하기 좋습니다. 70kg면은 하루에 단백질 1일
절대 섭취량이 70g입니다. 자기 체중을 킬로그램을 g으로 고친 것이 하루 정량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크기의 계란 이거 하나가 60 내지 70g입니다. 그럼 이것을 3끼를 먹는 사람이면 3등분 해도 돼요. 그렇지만은 아침 식사가 제일 소화력이 왕성하고 섭취가 잘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하루 절대량을 아침 식사에 편중하는 것이 좋고, 점심 식사에는 칼로리 식품인 전분질을 주식으로 하는 게 좋고, 저녁은 안 먹을수록 좋고, 먹기를 원한다면은 과일로만 자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은 아주 컨디션을 스스로 체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콩으로 계산하기 좋게 뭐 60kg 나간다고 합시다. 그럼 콩으로 먹으려면은 60g을 먹으려면은 단백질 60g을 먹으려면은 콩으로 계산하면은 얼마를 먹어야 되는? 120g을 먹어야 돼요. 콩으로 먹으려면. 그러면은 보통 120 cc라는 그런 컵에다가 한 컵인데, 그럼 콩을 그렇게 먹을 수 있습니까? 이건 탁상에서 계산상의 양입니다. 그러나 제가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단백질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소화 흡수력이 낮아요. 그래서 120g을 먹어도 콩 120g을 섭취하면은 단백질 40g을 섭취하게 되는데, 이론상으로는. 그런데 40g 섭취가 안 됩니다. 배설되는 게 더 많아요. 소화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현미 속에 있는 단백질 혹은 미역 속에도, 쑥 속에도, 이런 모든 물질에는 전분질 종류에는 대개의 경우에 물론 견과류에도 많이 있고 종실류에도 많이 있습니다. 기름 짜는 종실류, 참깨, 들깨, 해바라기 뭐 이런 씨앗, 그걸 종실류라고 합니다. 그런 데에는 단백질, 지방질이 아주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데서도 섭취하고, 콩에서도 적어도 하루 절대량의 반 이상은, 그러니까 적어도 30g 이상은 섭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배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은 부족하지 않아요. 특별히 성장년에게는, 어른들에게는 큰 차이가 없지만은 발육기에 있는 청소년들이나 어린아이들에게는 필요량 이상으로 먹여줘야 성장 발육에 아주 균형이 집니다. 뭐 한 가지, 이거는 좀 우리 재림교인들이 꼭 알고 지나가야 될 일입니다. 제가 연합회에 있을 때에, 그때 70주년입니다. 재림교회 창립 70주년 기념 행사를 할 때에 저 잠실에서 집회가 있었습니다. 그때에 적십사에서 우리 모인 교인들을 상대로 혈액을 채취하기 위해서 헌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들리는 소문에 의하니까 그 안식교인들 피 더러워서 쓰지도 못하겠다는 겁니다. 그 말은 안식교인들 피의 성분 함량이 미달이기 때문에, 저질 피기 때문에 사용할 수 없다는 말인 겁니다. 내가 그 말을 글쎄 얼마나 참 불쾌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바로 그 이튿날 제가 서울 삼육 중고등학교 식당에 뭐 예고도 없이 그냥 제가 아침 식사 시간 맞춰서 가서 함께 그 학생들과 더불어 배식을 받아봤습니다. 배식을 받은 그날 아침 메뉴가 뭐였는가 하면은 쌀밥이 한 통 있고 현미밥 한 통 있는데, 제가 거의 마지막 판에 서서 밥을 받았어요. 그런데 현미밥은 그대로 있고 흰쌀밥만 다 퍼갔어요. 그리고 반찬은 깍두기, 그리고 김치, 콩자반, 그리고 국이라고 하는 것은 감자도 좀 넣는데, 재수 좋은 놈은 두부첨이, 깍두기만한 두부첨이 2쪽이나 3쪽 들어가고, 그렇다면 한쪽 겨우 들어갈 정도예요. 그럼 한참 성장기에 있는 이런 아이들에게 그렇게 먹여가지고 무슨 채식을 한다고 하고 삼육교육을 한다고 하고 재림교회 청년들을 양성한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참 열분이 터져서 송수자 교수님하고 우리 한국연합회에 있는 모든
그 그룹 식사를 맡은 그 영양사들 그리고 조리사들 합동 워크샵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왜냐하면 삼육식품이나 각 학교 기숙사 영양 급식하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 다 모아놓고선 워크샵 프로그램으로 식단 메뉴를 일주일치 식단 메뉴를 짜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짠 것을 보니까 아주 참 잘 짜여졌어요. 그래서 토론이 벌어졌을 때 왜 이렇게 먹이지 않습니까? 하니까 기숙사비 돈 받게 해주세요. 돈 많이 주세요. 그러면은 식단 짜줄랍니다. 그러는 거예요. 대답할 말이 없어요. 그 다음에 교장 회의 때 이것을 제안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은 여하튼 문제는 이와 같이 성장 발육기에 있는 아이들에게 청소년들에게 제대로 먹여야 돼요. 흔히 채식이라고 할 때 채자는 거기 밑에 쌀이 곡식이라고 하는 뜻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우리 재림교인들이 먹는 식단은 채식이 아니고 초식이에요. 풀만 엉성한 것만 다 먹이는 겁니다. 그러면서 두부 한두 점 요만한 거 깍두기만한 거 한 두 점 먹이고선 두부 줬다는 겁니다. 짭짤하게 만든 그 콩자반 먹고선 어떻게 우리가 교육 지금 받고 있지 않습니까? 적어도 콩으로만 계산하면은 120g을 먹여야 될 텐데 콩자반 짭짤하게 해놓은 거 그저 한 수저로 푹 터다 먹고선 어떻게 영양이 보충됩니까? 이것은 우리들이 지도자들이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부모들이 이 원칙을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것을 여하한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이 합당한 간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화이트비는 음식이라고 하는 권면책에서 자녀들에게 이것을 교육시키고 교육시켜라 그랬습니다. 4번 콩과 같은 단백질 식품을 발효시키면 생성되는 발암물질은 무엇일까요? 무슨 독소가 생긴다고 했습니까? 어디? 어디? 어느 분이십니까? 그렇게 썼어요? 아프라톡신. 발암물질이 제가 그 이상구 박사 또 저 천주 예수병원 쉘 목사 얘기를 곁들여서 얘기했지요? 그 얘기입니다. 5번 채소의 염장 채소를 절인 데다가 생선류나 그러니까 뭐 까나리아젓이나 뭐 멸치젓이나 새우젓 뭐 이런 것들을 넣어서 그 익힌다래죠. 김치 같은 것이 숙성시키는 거죠. 발효시킬 때 생성되는 발암물질은 뭐예요? 질소라고 하는 뜻이 들어간 니트로소아민. 생각납니까? 니트로소아민이라고 하는 발암물질이 생깁니다. 6번째 100g당 쇠고기 단백질 함유량이 19.8g인데 비하여 콩에는 얼마의 단백질 함유량이 포함하고 있습니까? 42g이라고도 괜찮고 41.8g으로 나와 있습니다. 어디 맞추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몇 분이나 되십니까? 42g이라고 썼어도 세 분이시네요. 네 분. 마지막 콩을 발화시킨 콩나물은 단백질 함유량이 얼마예요? 얼마예요? 4.2g. 그러니까 이 콩 속에 들어있는 단백질의 10분의 1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콩나물은 채소로 먹는 것이지 단백질하고는 영양학적인 면에서는 별 영향 없는 그런 것들을 알게 됩니다. 어디 정답 다 맞추신 분 어느 분이신가요? 한번 손 좀 들어보세요. 정답 다 맞추신 분. 4번하고 5번 하고요. 답이 아니 4번은 단백질 식품을 이렇게 발효시키면은 거기에서 생성되는 특별한 발암물질이 발효시켰을 때, 그리고 3번은 콩 자체가 품고 있는 그런 아주 항암 효소들입니다. 콩 자체가 가지고 있는 것은 항암 효소고 발효시키면은 발암물질이 되고 똑같은 콩인데도 그래서 그렇게 구별된 겁니다.
어디 다 맞으신 분 어디 손들어 채점하다 보면 없어요? 예? 한 문제 틀렸어요? 어느 문제 하나 틀렸습니까? 예? 아니 다 맞았어요? 예, 이리 나오세요. 제가 선물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 그 답안지 가지고 나오세요. 제가 좀 봐야지. 예, 좀 젊은 사람들도 외우기 어려운데, 근데 이 영양학 그 명칭은 영어로 되었기 때문에 우리 한글로 다시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역시 사모님이라 다르시네요. 예, 축하드립니다, 사모님. 예, 감사합니다. 오늘 좀 특이한 문제를 좀 보시겠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보신다든지 혹은 뭐 성경 통독하다 보면은 이 소금에 관한 얘기가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어디서 소금이 제일 먼저 나오는가 하면은 레위기 2장에서 제일 먼저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소금 얘기하기 전에 꼭 좀 알아야 될 얘기가 하나 있어요. 이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애기씨가 만나서 태반에서 태아가 자라나는데 12주 정도가 지나면은 심장이 박동되고 두뇌가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심장이 만들어지면은 울트라사운드라고 하는 기계를 통해서 심장 박동음을 들을 수 있어요. 의사들은 심장 박동음을 들어서 남자아이인지 여자아이인지도 구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심장이 뛸 때는 제절로 뛰는 것이 아니고 우리 세포 내에 미토콘드리아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건 내일 시험 문제에 나올 겁니다. 이건 세포마다 숨겨져 있는 발전소입니다. 여기에서 이 전기를 만들어서 그걸 모여서 심장을 가동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심장을 가동시키는 데는 이 심장 가동시키는 전류가 얼마 정도인가 하면은 0.9 미리볼트 직류입니다. 여기 손가락만한 이런 배터리가 1.5볼트입니다. 그런데 심장을 가동시키는 데는 0.9 미리볼트 직류입니다. 그러니까 그 0.9 미리볼트의 직류의 전기를 그 미토콘드리아에서 전기를 만들어서 합성시켜서 이 심장을 가동시키는 거예요. 이게 죽었다고 하는 것은 심장이 멎은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에는 뭐 심장이 멎어도 두뇌는 아직도 활동하기 때문에 사인 규명하는데 산반론이 많이 있지만은 여하튼 심장이 멎어요. 그러면은 이 심장이 멎으려고 할 때 얼른 그 위험수위에 도달하기 직전에 놔주는 것이 링걸 주사액입니다. 그 링거라고 하는 독일 사람 링거라고 하는 사람이 식염수에 내내 제가 여기 가져왔는데 증유수에다가 0.9% 이 소금물을 넣어서 소금물을 넣어서 만든 것이 이게 링걸액입니다. 이런 사람을 주사 놔주면 다시 눈을 꺼먹꺼먹하고 그리고 좀 회복의 기미가 있고 좀 의식이 돌아와요. 그러면 이제 루틴 코스로 검진을 하는 겁니다. 이게 보약이 아니에요. 소금물입니다. 그만큼 소금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특별히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은 뭐 보셨는지 모르지만은 지난 4월 8일자 재림신문의 그 건강 칼럼에 소금의 재발견이라고 하는 이런 칼럼이 있습니다. 여기 있는 것을 보면 아주 설명이 아주 잘 돼 있어요. 우리가 그저 그냥 소금 그저 꾹꾹 찍어서 먹고 그저 간장 그저 푹푹 퍼서 넣고 먹고 마시고 하지만은 그렇게 할 것이 아닙니다. 우선 우리의 건강을 해치는 것은
정제된 소금이라고 여기 말을 했어요. 왜냐하면 소금 속에는 약 한 30여 종의 미량 무기물이 들어 있습니다. 뭐 이런 말 다 옳은 얘기입니다. 특별히 소금은 우리 혈액 내에 삼투압을 조절해서 우리가 먹은 그 음식을 이렇게 삼투작용을 통해서 그걸 흡수돼서 그 다음에 모든 세포로 전달해 나가는 겁니다. 이럴 때에 필요한 것이 물이에요. 이게 짜게 먹으면 물을 키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 소금물을 그 염분이 희석되면서 그 다음에 삼투작용의 그 역할을 이용해서 먹은 음식이 이 벽에서 흡수된 것이 이제 혈관으로 이렇게 전달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때에 싱거우면은 오히려 혈액 내에 있는 그 염분을 빨아들여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균형이 잘 맞아야 돼요. 특별히 이런 때에 그 외부에서 섭취된 천일염을, 소금을 사용하게 되면은 이것이 균형이 깨져요. 그래서 그것이 축적됩니다. 왜? 이 소금은 무기염분입니다. 그 무기염분은 우리 인체에서 소화, 흡수, 분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곡식 속에, 과일 속에, 채소 속에 유기염분을 숨겨놓으셨어요. 그래서 이 염분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은 뭐 우리가 다 이론적으로 알고 있지만은 그 염분이 우리 인체 내에서 들어와서 그 영양물질을 세포 내로 이동시키면서 기존 그 세포 내에 있는 노폐물을 또 삼투작용해서 흡수해 가지고선 소대변으로 빠져나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형물질은 대변으로, 수분은 소변으로 빠져나가게, 그렇게 신진대사 작용을 운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작용을 할 때에 제일 중요한 것이 소금이에요. 그런데 소금이 그 농도가 너무 높아지면, 쉽게 말하면 짜게 먹게 되면 자가 면역 질환을 초래하는 원인이 되는 겁니다. 뭐 쉽게 말하면 성인병을 불러일으키는 원인이 된다 그 말입니다. 또 소금량이 적으면은, 그러니까 뭐 소금이 해롭다고 하니까 하고선 그냥 덮어놓고 그냥 무염식으로 하는 겁니다. 싱겁게만 먹는 겁니다. 소금기 없는 것만 먹어요. 그렇게 되면 우리 인체 내에 소금 함량, 염분 함량이 또 낮기 때문에 세균이나 바이러스의 활동이 강해지는 겁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조절해야 될까요? 매일 우리가 우리 혈액을 염분 그 함량을 조사할 수도 없고. 그러나 우리가 이와 같은 일이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피의 적혈구는 산소와 영양분을 이렇게 운반하면서 이산화탄소와 노폐물을 이렇게 배출시키는데, 이게 제대로 되지 않으면은, 축적이 되면은 처음에 증상은 간에 부담이 오고, 왜냐하면 간 기능이 제대로 역할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심장, 콩팥에서 이것을 배설을 못하네요. 그래서 콩팥 그 신우신염 염증이 오는 겁니다. 신우신염. 신우신염이 오기 전에 대개 여자분들이 방광염이 먼저 와요. 왜냐하면 여자분들은 남자들과 달라서 소변을 참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소변 속에 들어있는 그 독소가 다시 흡수되면서 독소를 분비하기 때문에 결국은 염증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것이 방광염입니다. 거기 방광염이 신우신염, 그러니까 콩팥으로 염증을 전달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그 악순환의 결과가 결국은 선인병을 초래하는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혈압이 낮아지지요. 왜냐하면 소금기가 없으니까. 혈압이 낮아니까 혈압 높이기 위해서 또 어저께 말씀드린 것처럼 혈압을 높이는 흔히 말하는 영양 강장제라고 하는 음식들을 취택합니다. 그래서 또 혈압이 또 부쩍 또 올라가요. 그럼 올라가면 또 혈압 강화제를 먹입니다. 혈압 강화제를 먹이다 보면 또 콩팥이 또 과부하가 와요. 이렇게 해서 오장육부가 문제를 일으키는 원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이 말씀을 결론적으로 마음에 새겨두세요. 화이트는 사도행적책 565쪽, 아마 이 영문 페이지니까 이 앞 뒤를 좀 더 읽으시면 좋을 겁니다. 왜 목사인 제가 이렇게 영양학에 관해서 의사들이 얘기할 소리를 이렇게 짓거리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성령으로 우리 안에 역사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진 인간들이 다 임마누엘의 경험 갖기를 원하는 겁니다. 마리아만 예수를 잉태했을 때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그 말만이 아닙니다. 우리들도 다 임마누엘의 경험적 신앙 원칙에 서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참된 성화란 완전한 사랑, 완전한 순종, 하나님의 뜻에 대한 완전한 일치를 의미한다. 오늘 여기 포인터가 나왔네요. 혹시 전도사님 좀 있으면.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참 변화되길 원한다면 완전한 사랑, 완전한 순종, 하나님의 뜻에 대한 완전한 일치를 피할 수가 없어요. 특별히 증언복음 1권 112쪽 113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진리의 일부를 등 뒤로 제쳐놓는 자들에게는 성경상의 참 성화가 있을 수 없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충분한 빛이 주어졌으므로 아무도 잘못을 범할 필요가 없다. 진리는 참으로 고상하며 위대한 지상인들도 찬탄하는 바이나 한편으로는 아주 단순하여 가장 연약하고 비천한 하나님의 자녀라도 이해하고 가르침을 받을 수 있다. 진리 가운데 존재하는 아름다움을 보지 않고 셋째 천사의 기별을 중히 여기지 않는 자들에게는 변명의 여지가 없을 것인데 이는 진리가 명백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화이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주 정확한 그 진로와 목표와 가치관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제가 첫날 말씀드린 것처럼 하루 세 끼 음식 식사를 먹는 것은 하루 세 번씩 자기 신앙을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창세기 1장 29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그리고 그 다음 창세기 3장 18절에 보면은 함께 읽어보십시다.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와 같은 것을 오늘 시험 문제도 나온 거지요. 현곡류, 과실류, 견과류, 채소류. 우리가 창세기 5장을 보면은 이와 같은 것을 먹고선도 800~900살을 살았어요. 아까 얘기한 대로 이 심장을 제일 오래 쓴 사람, 이 배터리 성능이 제일 오래 쓴 사람이 누굽니까? 예? 969년을 써서 이 심장을 가동시키는 배터리를 969년 쓴 사람 누구예요? 무드셀러. 근데 요즘 사람들은 30대 중반에도 자다가 그냥 죽어요. 왜? 혹시 여러분 종종 보면은 길 가다가 손을 항상 비키라고 하면서 차를 옆으로 세워놓는 차, 뭐가 문제입니까? 배터리 문제. 그건 카센터에 가서 다시 바꾸든지 교체하든지 재충전을 하든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매 안식일마다 하늘 전류로 충전받는 날입니다. 이까지 그렇다고선 그저 일주일 계속 일하고 또 쉬는 날도 없이 그저 연휴에도 계속 일하고 하는 사람은 언젠가 몸져서 병원에서 누워서 링걸 주사 맞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엿새 일하고 일해야 되는 날 쉬라고 한 것은 이건 살아있는 기계입니다. 그래서 엿새 일하고 하루 쉬면서 하늘 전기로 리차지 충전받는 시간이에요. 이런 것을 깊이 하면은 심은 대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아주 귀중한 염분을, 소금을 현곡류, 과실류, 견과류, 채소 속에 다 넣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가외로 이 천일염, 바다 소금을 혹은 요즘에는 그 돌소금, 미국에서 수입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건 돌소금도 쓰지만 그건 다 돌소금이나 천일염이나 성분상 비슷합니다. 다 무기 염분입니다. 이 소금이 얼마나 귀중한가 하는 것은 좀 전에 제가 조금 설명을 드렸지만은 위험한 것도 마찬가지.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구약 성경에 32번, 신약에서는 6번 사용했는데
제물 첨가물로, 레위기 2장에 보면은 제물을 드릴 때에 언약을 상징해서, 변치 않는 언약을 상징해서 소금을 뿌리는 예식이 나옵니다. 그건 제물을 드릴 때 그렇게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친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소금에 관한 얘기를 2번 하셨습니다. 또 식용 조미료로 5번 활용됐고, 그리고 기타 3번은 다른 이야기하면서 그냥 설명한 것입니다. 욥기에 보면은 소금 없이 싱거운 것을 어떻게 먹을 수 있으며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이런 걸 보면은 사실 창세 당시부터 소금을 꼭 먹도록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히브리어로 보면 멜라흐라고 하는 말을 썼고, 헬라어에서는 할라스라고 하는 말을 썼는데, 라틴어로는 살라리움입니다. 그런데 로마 나라에서는 군인들에게 봉급을 줄 때 소금으로 줬습니다. 은이나 금이나 혹은 무슨 화폐로 준 것이 아니라 소금으로 그 월급을 줬어요. 그래서 영어로 봉급쟁이를 뭐라고 합니까? salaryman. 봉급쟁이라 그 말입니다. 소금으로 준 것이 원인이 돼서 그런 용어가 나타났습니다. 여자분들이 요리를 할 때 채소 이런 것들을 다 썰어서 이렇게 해서 버무려 놓는 것을 뭐라 그래요? 살라다. 거긴 그저 소금만 살짝 얹는 겁니다. 다른 거 가미하지 않고. 이 소금에서 연유된 이름들입니다. 그런데 여기 아주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저도 이 소금 문제를 아는 것은 이제 1981년도니까 한 30년 이상 됐네요. 35년 됐네요. 우리 집에서는 1981년도부터는 우리 집에서는 김치, 된장, 고추장 안 먹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자, 이렇게 나와서는 할 수 없이 좀 먹고 하지만은 우리 집에서는 아예 그런 게 없어요. 그래도 건재하다고 하는 것을 제가 증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한상 차려놓은 겁니다. 자, 여기 준비된 글을 좀 제가 소개하지요. 미네랄을 이해할 때 이 미네랄이라고 하는 말을 자체부터가 잘못 붙여진 겁니다. 이건 광물질이라고 하는 말인데, 미네랄을 이야기할 때 꼭 이야기해야 하는 것이 있다. 비유로 바로 유기미네랄, 무기미네랄. 이 말이 안 되는 소리지만은 사실 영양학자들이 다 쓰는 말이기 때문에 그대로 쓴 겁니다. 유기미네랄과 무기미네랄입니다. 이 유기미네랄은 다른 말로 말하면 활성 미네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것은 식물이나 동물의 세포 속에 함유된 것인데, 이 미네랄은 또 다른 무기미네랄은 암석이나 토양이나 물, 공기에도 풍부하게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생명체가 없는 화성이나 달에도 무기미네랄은 아주 풍성한 겁니다. 그러나 헨리 A. 슈레이더 박사, 브레이그 박사, 워커 박사는 그들은 말하기를 광물로서 존재하는 무기미네랄은 비활성 미네랄로서 우리 사람이 먹으면 소화 흡수 분해가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 몸의 중추기관에 해가 되며 축적되면 건강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좀 이해하기 좋게 말하면은 여기 여자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해산하면, 아기를 낳으면은 제일 많이 소모되는 영양가가 뭘까요? 출혈, 하혈도 많이 하니까 제일 부족한 영양가가 뭘까요? 예? 생각 안 나요? 오래돼서 출혈, 하혈을 많이 하니까 철분이 부족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약국에서 처방을 내다 보면 산 위에 철분 영양제를 꼭 먹게 합니다. 그런데 그 철분이 부족하니까 녹슨 새토막 빨아먹으면 안 돼? 왜 웃습니까? 녹슨 새토막에 들어있는 것도 철분입니다. 그러나 말린 살구라든지 또 팥이라든지 철분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파 종류. 옛부터 부추 한 컵은, 부추즙 한 컵은 피 한 컵이라고 하는 별명이 붙어 있을 만큼 철분이 아주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들어있는 것은 유기철분이고 녹슨 쇠토막에 들어있는 것은 무기철분입니다. 특별히 이와 같이 그 무기 광물질 속에는 물론 무기철분도 있고 무기 불이 마그네슘 칼슘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죠. 그러나 우리가 지금 추정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들어 주신 것은 유기 미네랄 속에 포함된 곡식 과일 채소 속에 있는 이 미네랄이 우리에게는 유익한 것이라 그 말입니다. 맨 밑에 무기 미네랄을 유기 미네랄로 바꾸는 것이 바로 식물계의 1차 생산자나 미생물인 것이다. 혹시 조금 애진 곳에 가면은 오리 뭐라고 썼나? 유황 오리 음식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왜 유황 오리를 그 음식점에서 만들어 파는지 아십니까? 유황은 선인병 치료 예방에 아주 좋은 겁니다. 그런데 유황 자체는 무기 광물질이에요. 그런데 오리나 고양이나 닭은 이 무기 광물질 혹은 돌이나 새금파리 이런 것들을 먹어도 닭이나 고양이나 오리는 그걸 소화시켜요. 그렇기 때문에 오리에게다가 무기 유황을 먹여서 오리를 잡아먹으면 오리 속에 들어있는 유기 유황으로 바뀌어진 것을 섭취하는 방법이 그 유황오리 요리 방법입니다. 내가 유황오리 먹으라고 광고하는 것 같지만은 여러분 이해하기 좋게 이와 같이 특별히 고양이나 오리나 닭 이런 것들은 무기 광물질을 유기체로 바꾸는 기능이 있어요. 또 꽃집에 가면은 소철이라든지 화분에서 몇십 년씩 자라는 그런 화분에는 무엇 꽂아놓은 거 보셨습니까? 대못을 꽂아놨어요. 쇠토막을 꽂아놨어요. 왜냐하면 식물계는 그 무기 철분, 그러니까 쇠토막을 유기체로 바꾸는 기능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셋째 날에 만든 그런 것을 통해서 여섯 달에 만들 사람들이 먹고 살 그런 모든 곡식, 과일, 채소 중에 그런 필요한 것들을 다 모아놓으신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필요하고 적절한 것들을 다 미리 다 섞어 놓으셨고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 한국 사람들이 소금을 먹는 양을 보면은 여기 토마토 케찹 3수저를 먹으면 염분이 소금이 1.1g, 그 외간장 이태리안 드레싱 3수저만 먹으면 2.5g, 외간장 1수저면은 2.5g, 그 마늘 장아찌가 있습니다. 딜 피클이라고 하는 거, 이거 큰 거 한 개면은 3g의 염분이 들어있습니다. 마늘 소금, 이 소금으로 원래 이 미국의 식약청에서나 대한민국의 식약청에서는 소금은 공업용이기 때문에 먹지 못하도록 법으로 정해놨습니다. 그러나 그 법으로 정해놓은 그 사람도 자기 집에서는 소금을 먹을 거예요. 왜? 이와 같은 목적과 가치관을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하늘 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에 합당하도록 하려면은 뇌신경은 아주 예민하고 정확하게 판단력이 정확하게 그렇게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든 것들을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예언의 신의 증언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고 저 바깥 사람들처럼 똑같이 먹고 마시고 생활한다면은 별 볼 일이 없어요. 사실 주인들이 절제 원칙에 서 있는 거하고 우리들은 전혀 다를 것이에요. 그래서 보통 이 건강하고 정상적인 사람, 동양 사람이라고 하면은 하루에 3g 정도 이 소금을 먹는 것이 정상입니다. 이게 3g이면 세 손가락 사이에 껴있는 정도의 양입니다. 그런데 지난번 중앙일보에 난 걸 보니까 한국 사람은 하루에 25g 이상의 염분을 섭취해요. 왜냐하면 저 된장, 고추장, 김치, 장아찌, 깻잎, 만든 거, 또 된장, 국, 끓일 때 어떤 사람은 밥 먹을 때 맛도 안 보고서 그냥 간장을 소금을 탁탁 집어넣고서 해서 먹어요. 그렇게 먹는 것이 25g. 그러니까 이 정량에 적어도 10배 이상을 섭취하다 보니까 한국 사람이 제일 많은 그 암 이환율이 위암입니다.
그다음에 간암, 그다음에 폐암. 그러니까 이와 같은 이환율을 나타낸 것은 이게 식사의 그 패턴, 습관에 좌우되는 것입니다. 여기 물이 있습니다. 어디 이 물 전기가 통할까요? 안 통할까요? 예? 전기 통합니까? 안 통합니까? 어디 목사님, 전기 물 통할까요? 안 통할까요? 통해? 여기 지금 장치에 됐습니다. 여기 장치해 놓은 것은 220볼트입니다. 근데 제가 지금 마셨던 물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안 통하네. 자, 그런데 여기다가 하루 필요한 정량 소금 세 손가락 사이에 들어가는 거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놀라지 마세요. 이건 정상이에요, 사실. 그런데 여기 설탕에는 전기가 통할까요, 안 통할까요? 예? 뭐 세금 물릴 일 없으니까 괜찮아요. 뭐 그냥 아신 대로 그냥 대답해 보세요. 어디 설탕에 여기다 설탕을 넣을 텐데 여기 설탕 한 수저 넣겠습니다. 설탕 넣으면은 설탕에 전기가 통할까요, 안 통할까요? 안 통해요? 통해요? 우리 다수결로 정해 봅시다. 설탕이 그 전기 통한다고 생각하시면 손 들어보세요. 저기 전기가 안 통할 거라고 생각하십니다. 안 통할 거라고. 조금 숫자가 많네요. 왜 화이트부인은 설탕은 고기보다도 해롭다는 말을 왜 하는지 아십니까? 이 다음에 시간 있으면은 좀 설명하면 좋은데 이제 목사님이 좀 그 음식이라고는 권면책 보실 좀 설탕은 고기보다도 해롭다고 했어요. 그런 이유들을 우리가 좀 배워놓으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기본적으로 좀 염두에 두시고 여기 뭘 가져왔는가 하면 아까 제가 설명한 링걸 액을 가져왔습니다. 이건 0.9% 식염수입니다. 이건 독일의 링거라고 하는 사람이 발명했다는데, 자, 이거 잘 기억해 두세요. 제가 여기 혈액도 사람 피도 제가 여기 얻어왔습니다. 이 링거 액하고 이 피하고 그 밝기가 어느 정도나, 여기 제가 주안점을 둔 것은 무기염분이 소금 속에 있지만은 이런 곡식 과일 채소 속에 유기염분도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유기염분이 충분하다는 것을 제가 증거하려고 이렇게 차려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피는 맨 나중에 좀 비교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피를 먼저 하면 이런 거 다시 먹을 게가 곤란할 테니까, 그래서 마지막에 하는 겁니다. 자, 여기 이게 뭐예요? 도마도 속에 얼마나 밝은 빛이 나오는가. 그러니까 여기는 제가 말하는 것은 여기 염분뿐만 아니라 유기 미네랄 광물질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유기염분, 그리고 철분, 마그네슘, 칼슘, 뭐 옥동, 뭐 이런 것들이 다 포함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다 유기 물질이라 그 말입니다. 우리 몸에 유익한 겁니다. 또 여기 도마도가 2개네. 여기 감자가 있어요. 감자. 뭐 있는 대로 빨리빨리 해보세요. 이게 뭡니까? 예, 누가 하도 커서 그냥 반토막만 잘라왔습니다. 자, 여기 이게 뭐예요? 양파. 그런데 제가 시험을 해보니까 이렇게 빛이 좀 느리 나오고 약하게 나온 것은 수송 기간이 길고 수확한 기간이 오래됐으면은 소모가 돼서 이 빛이 잘 안 나옵니다. 내가 여러 가지 실험해 보니까.
이거 뭐예요? 예, 가지. 이것도 좀 오래된 것 같은데. 예, 이 가지 아주 참 좋은 겁니다. 이건 뭐예요? 예, 당근. 이 당근은 베타캐로틴이라고 하는 항암 성분이 아주 많은 겁니다. 좋은 거예요. 자, 보세요. 그 다음에 이거 고구마네. 고구마요. 예, 햇고구마니까 벌써 이 묵은 것을 하면은 이게 빛이 흐릴 텐데 햇 거니까 벌써 신선도가 있으니까 영양이 소모되지 않아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예? 제가 그 대만 사람이 쓴 책을 봤는데 고구마 요법이라는 책을 봤는데 그 사람은 43살에 그 책을 썼는데 그 사람 자기 몸이 자기가 설명할 때 자기가 종합병원이래요. 변비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질병을 다 끌어안고 있는데 약을 먹어도 해결이 안 되고 병원에 가도 별 볼 일 없어서 자기가 약학을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의학을 공부했어요. 그래도 별 볼 일 없어서 결국은 고구마로 자기 병 치료한 얘기를 썼을 때 이렇게 한 권이에요. 고구마요. 그런데 뭐 딴 얘기 같지만 고구마 순을 이렇게 잘라보면 뭐가 나와요? 하얀 진. 그게 게류마늄이라고 하는 항암 성분입니다. 이 생고구마도 이렇게 자르면은 이게 진이 나와요. 이거는 게류마늄이라는 항암 성분이 있는 거예요. 뭐 이것뿐만 아니라 고들바위, 쓴바기, 뭐 민들레, 또 뽕잎 그런 데에 하얀 진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다 항암 효소들이 있는 겁니다. 자, 이게 뭡니까? 피만. 막 속이 비어서 이게 연결이 잘 되려나 모르겠네요. 피만. 네, 빨리빨리 해야 되겠네. 이게 뭐예요? 오이. 우리 집사님이 아주 골고루 다 준비해 와서 아주 종류가 많아집니다. 이거 뭡니까? 예, 포도 해보겠습니다. 아주 신기합니다. 예수님은 내가 새하늘 나라에 가서 포도 먹을 때까지는 너희들이 올 때까지 내가 포도 안 먹겠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요새 포도 참 잘 먹고 삽니다. 영양제 이름이 뭡니까? 포도당이라 그랬죠? 그만큼 포도에는 영양이 아주 충분한 겁니다. 흔히 그 과실요법을 할 때 포도요법이라는 것이 딱 있지 않습니까? 처방이 그만큼 아주 참 좋은 겁니다. 여기 수박이 있어요. 내가 한 조각만 있어도 된다고 했는데 그냥 한 모양이네. 잘 보세요. 제가 왜 수박을 꼭 좀 보여주려고 했는가 하면은 먼저 이 수박 우리가 많이 먹는 빨간 부분만 좀 해볼게요. 자, 이 정도인데 잘 기억하세요. 하얀 부분 해볼게요. 하얀 부분. 하얀 부분, 껍질 부분을 해볼게요. 더 화나지요. 요즘에 그 수박 껍질 요리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갈분 잘 써서 껍질까. 왜냐하면 이쪽에 영양이 더 많아요. 아까 보셨죠? 이 빨간 부분보다 껍질 흰 부분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걸 하면서 예? 어떻게? 예. 그래서 이거 220볼트입니다. 예. 예? 삶으면 영양이 소모되죠. 여기 제가 계란도 삶은 계란, 생계란 가져왔습니다. 함께 한번 보십시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볼 때 사실 껍질 부분도 다 먹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하와 할머니가 수박 짜셨을 때 이렇게 가운데만 우겨 파먹고는 버렸을까요? 안 그랬을 것 같아요. 제가 농사를 지어보니까요, 찌그러진 토마토도 아주 귀하게 여겨져요. 찌그러진 그 토마토는 내가 잘못 관리해서 찌그러진 거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만든 게 아니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다 밟아버리고 버리고 그냥 버려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내가 직접 농사를 지어보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지, 찌그러졌어도 고마워요. 이 세상에서 참 누가 그렇게 만들어 놓겠습니까? 거름하지 않냐고 소독 안 해서도 며칠껏 잘 묻혀서 잘 먹고 삽니다. 저는 지난해 수박 농사도 지었거든요. 아주 재밌었어요. 여기 최 목사님 댁에 그 마지막에 갖다 드린 것이 마지막 수확인 겁니다. 수확. 또 여기 호박이 빠졌네. 호박 보십시다. 그러니까 이런 그 속에 씨가 있는 것을 과채라고 합니다. 오이, 호박, 가지, 도마도, 고추 뭐 이런 것들을 속에 씨앗이 있는 것을 과채라고 하는데, 이건 영양들이 더 많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 또 한 접시가 또 있네. 뭐 미안합니다. 시간이 좀 가도 뭐 바쁘신 분들은 가셔도 되겠어요. 제가 아까 손장로님 나한테 하시는 말씀에 이 교회는요 정각되면 끝내야지 자꾸 쳐다봐요. 근데 오늘 종류가 많다 보니까 종류가 많다 보니까 좀 시간이 조금 가는데,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메뉴를 여러 가지를 다 보여드리는 것은 우리가 이 식탁에서 늘 쓰는 것들이에요. 이런 걸 쓰는 것들인데 자꾸 뭐 소금 찔끔 뭐 설탕 조금 뭐 이렇게 뭐 자꾸 넣으려고 하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 자셔보세요. 충분합니다. 어떻게 먹으면은 그 0.9 그 그램에, 그러니까 1g도 안 되는 그 염분 섭취 못하겠습니까? 여기 수많은 거지. 정상적으로 먹고 살면은 부족하죠. 이런 것들을 다 삶고 볶고 지지고 하면은 열 처리하면은 그게 소모돼요. 그러니까 무염식 한다고 할 때 무염식은 산 것으로 먹어야 무염식이 되는 것이지, 진짜 삶고 볶고 지져서 열 처리한 후에 염분을 중심으로 해서 소모된 후에 먹게 되면은 그거는 진짜 무염식이 됩니다. 그래서 문제를 일으키고 질병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 가공식품들하고 원래 천연 타임지에서도 이걸 소금, 설탕에 관한 문제가 특집으로 났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들은 지금 제가 실험한 거지만은 배추를 중심해서 군대, 여기 하나 더 보면은 혹시 곤드레라고 아십니까? 예, 곤드레는 이런 채소 가운데 제일 많은 염분을 포함하고 있어요. 곤드레. 다른 것들은 케일도 여기 있는데 제가 실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그냥 이파리 보내놨어요. 케일 100g일 때에 65mg인데 0.65g인데 곤드레는 1.59g이나 들어있어요. 아주 월등하게 들어있어요. 다른 것들은 참고로 하시면 철분입니다. 사실 건강하고 정상적인 사람이라는 하루 철분 섭취량이 2mg입니다. 그런데 당근 요거 너무 크고, 요거 100g 정도 넣으면 이 속에 하루 필요한 철분 충분히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모든 데도 그런 것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따로 철분 영양제를 먹지 말라 그 말이에요. 철분 영양제를 먹게 되면은 여학생들이 먹으면 이 다음에 결혼해서 아기를 가질 때 태아에 영향이 있어요. 왜냐하면 무기 광물질은 배설이 안 돼요. 그러나 유기 광물질은 이런 것들을 먹어도 필요한 것 외에는 다 자가 배설되도록 돼 있어요. 필요한 양 이상 이외에는 다 나가게 배설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 놓고 먹어도 부족하지만 않으면은 문제가 없습니다. 여기 사과가 있네요. 오늘 아침 먹다가 제가 한쪽 가지고 온 겁니다. 사과, 그다음에 오이 있고, 여기 순무라고 여기 한 조금만 가져왔어요. 순무 한번 해볼게요. 여기 보입니까? 예. 그 다음에 이거 뭔지 아십니까? 목사님 아세요? 비트. 예, 비트. 이거 아주 참 철분이 많은 겁니다. 또 간 기능에도 아주 참 좋다고 하는 처방이 있어요. 비트. 이런 것들은 많이 먹는 게 아닙니다. 자기
혹시 비트 자셔본 사람 좀 자기 주먹만 한 거 3분의 1 이상만 먹으면은 이 소변 색깔도 뻘겋게 나와요. 예. 그러니까 뭐 많이 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 피만은 아까 했고, 예, 됐네. 요거 먹는 거. 멜론 아침에 먹은 거 과일 멜론입니다. 예, 아주 많죠. 그러니까 이런 그 과채도 과일들 아주 참 많은 겁니다. 어디 앞에 나오신 건 목사님이 대답하시죠. 이 토마토가 과일입니까? 채소입니까? 과채. 그러면 수박은 과일이에요? 채소예요? 역시 유치원 학생들만도 못하네. 이거 수박이 과일이에요? 채소? 목사님 대표로 대답. 수박이 채소예요? 누구 말이 정답은? 저 박 목사님이 제일 정답을 할 것 같아요. 박 목사님, 이 수박이 과일입니까? 채소입니까? 채소? 그럼 선장님, 이거 수박이 과일이에요? 채소예요? 예? 채소. 요 앞에 유치원 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수박을 채소라고. 과일입니다. 채소라고 나왔어요? 그런데 잘 기억하세요. 채소인지 과일인지를 구별하는 방법 뭔지 아십니까? 나무에서 자란 것은 과일이고, 그럼 파인애플이 과일이에요? 채소예요? 바나나가 과일입니까? 채소입니까? 그럼 파인애플은? 근데 그것도 1년 초에서 자라나는 건데, 그럼 채소예요? 자, 그러니까 시간 가기 때문에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당도가 있으면은 과일이고, 당도가 없으면 채소로 분류합니다.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이것은 이 다음에 시간 있으면은 음식물 합식법에 관한 문제인데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하튼 당도가 있으면은 과일인데, 참외 뽕토라지 오이 맛 나는 그런 참외는 식후에 먹어도 소화에 문제 없습니다. 그러니까 채소를 분리해도 괜찮더라고요. 그러니까 당분이 있으면은 그건 당분이 소화 흡수되는 데는 소장이에요. 작은 창자예요. 그래서 전식으로 식사하기 전에 과일을 먼저 먹어주는 것이 소화에 지장이 없습니다. 이것은 이 다음에 다른 기회에 설명하고. 자, 이제 여기 계란이 있는데, 이게 삶은 요건 먼저 가진 것은 날계란입니까? 예. 그러면은 삶은 계란 한번 해볼게요. 자, 이거 생계란입니다. 이거 삶은 거예요. 자, 삶은 거 잘 비교해 보세요. 이건 삶은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날계란, 생거. 어때요? 날 것이 더 환하지요. 이 계란은 얼른 구별하기가 좀 어렵긴 하지만은 다른 야채 같은 것을 이렇게 해보면은 구별하기가 쉬운데, 그 다음에 혹시 함초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함초. 이 지상에서 알려진 그 식물 가운데 유기천연 염분
유기염분을 포함하고 있는 제일 많은 양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 함초입니다. 이건 그 염전 뚝이나 바닷물이 쭉 닿으면은 자라지 못해요. 염전 뚝에 되게 자라는 건데, 바닷가에 이렇게 자라는 건데, 이걸 제가 소금 양처럼 이렇게 함초 가루를 여기다 섞어볼게요. 그런데 이 지상에서 현재까지 나타난 식물 가운데는 함초가 그 유기염분을 포함한 제일 많은 양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놀라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소금하고 거의 큰 차이가 없습니다. 아까 여기 이게 소금 세 손가락 사이에 들어가 있던 거인 겁니다. 요것도 한 티스푼 넣은 거고, 함초도 소금하고 거의 비슷한 양이 이 식물계에 포함하고 있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 제가 배추 이파리를 가져왔습니다. 배추 이파리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생 배추 이파리가 어느 정도일까? 요런데 잘 보세요. 요런데 여기 아침에 먹은 김치 한 조각을 여기 가져왔습니다. 김치에는 물론 소금으로 했겠지요. 그러니까 생배추 속에도 이만한 양이 천연염분이 있는데 소금으로 절여가지고선 이렇게 먹을 때는 천연염분이 천일염이 들어오기 때문에 성인병을 만드는 재료가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 김치를 담을 때 여기다 젓갈류나 생선류를 넣게 되면 무슨 물질이 생긴다고 그랬어요? 아프라톡신, 그런 것이 생겨요. 이제 우리 인체에 사람 피입니다. 제가 오늘 서울위생병원에서 수송해 온 여기 전도사님이 갔다 오셨어요. 남의 피 때문에 기분 나빠서 장갑을 끼고 하는 것이 사실 제가 다른 데서는 이 혈액 가지고 실험 안 합니다. 왜냐하면 까다롭고 또 마땅한 것을 구하기가 쉽지 않고 그래서. 아까 링걸 주사에 제가 기억하라고 그랬죠? 같은 양이라면 혈액 내에도 0.9%의 염분이 포함되어 있고, 링거액도 사실 증유세에다가 0.9% 소금물을 첨가시킨 것이 링거액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배우고 알아야 될 가장 중요한 문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인간을 빚으시고선 마련해 놓으신 이 모든 천연계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다 분정해 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채소, 곡식, 과일 충분히 사용하면 부족하지 않아요. 이제 맞추기 위해서 이제 빨리 여기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한번 이 맛을 읽고선 맞추십시다.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개혁, 계속적인 개혁이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지속되어야 한다. 그 모본으로 우리는 반드시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진정한 종교와 건강법칙은 손에서 손으로 전해진다. 계속해서요. 계속해서요. 남녀들은 반드시 습관 하나하나를 세심하게 살펴보고 몸을 건강치 못하게 하는 습관은 과감하게 버리고 마음이 두려워진 어두운 그늘도 그렇게 치워버려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자아를 죽일 때에 이 모든 것이 이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화이트부인은 우리는 식탁에 앉아있는 그동안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고 마심으로 의료 선교 사업을 할 수 있다 그러셨습니다. 우리는 지각 있는 남녀로서 우리가 먹는 것들이 맞을지 지장을 일으킬지 연구해야 하지 않겠는가? 우리 함께 읽고 맞추십시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셔서 남은 무리 되게 하신 특권을 인하여 감사하옵나이다. 이제 우리가 배운 대로 본 대로 또 우리 심령에 새겨진 대로 순종해서 참된 완전한 순종, 완전한 사랑,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일치하는 거룩한 생애 원칙에 굳게 서서 우리의 품성이 변화되어 마지막 또 다른 천사의 사명 수행에 부족없는 능력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특별히 태계운께를 축복하사 목사님, 여러 목사님들 또 전도사님들, 장로님, 지사님들 한마음 한뜻으로 지상과업을 맞추기에 합당한 능력과 권능이 되어서 주님의 뜻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태계원 가근방에 세 천사 기별을 전하는 기수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며 이곳이 등대 역할을 충실히 감당할 수 있는 거룩한 역사가 성령을 통하여 충만해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